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거엽다가 실제로 보면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오늘 아침에 그거 하나만 머릿속에 쏙쏙쏙 넣어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거의 이제 김건희 씨 학력 위조 농단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는 말들이 아니 저는 사실 어제 그제 14일 날 처음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슈가 되리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에서 키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어 논리로 펴고 있는 말들이 타는 것 같이 다 말이 안 되고 네. 어제도 짚었지만 사실 확인 해명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다 틀렸었고요. 어제 저는 제일 좀 놀라웠던 게 어제 오전에 물론 오후에 조금 입장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을 향해서 또 이제 또 큰 소리를 쳤죠. 버럭했죠. 성질을 내면서 관행이라잖아. 이렇게 버럭했죠. 뭐 약간 과장했습니다. 현실을 예. 좀 알아라. 그 시간 강사라고 하는 거를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뭐 저 자기네들이 알아서 뽑는 거지 무슨 뭐 공채를 하듯이 그렇게 경력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자들이 말이야 그런 거 다 취재도 안 해보고 한쪽 얘기만이 아니라 정확히 저쪽 얘기만 듣고 이렇게 기사를 쓴다. 저쪽에서 네. 떠드는 거라고 했어요. 저쪽에서 본인이 빡쳤다는 걸. 저쪽에서 떠드는 것만으로. 오, 죄송한데 무슨 파리넬리가 아니에요. 아 근데 약간 비슷했어. 어제 약간 과장해서 좀 네. 제가 행동을 하자면 윤석열 후보가 거의 이거였어요. 옆에 보좌진 측근들이 약간 말렸거든. 라마! 제대로 알고! 어제 그 분위기였어 오전에. 그 분위기. 약간 내가 진짜. 할 말은 해야지 말이야. 나는 그래서 그거를 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검찰이든 법원이든지 간에 그런 식의 고위직에 있었다고 하는 게 사회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다. 그래서 제발 정치 먼저 나서면 안 된다라고 말렸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딱하다. 왜 이렇게 세상을 모르냐 걱정이다. 저렇게 모르면서 대통령 하겠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게 어지럽게 만들 것인가라는 걱정을 했거든. 실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학력과 관련돼서 시간 강사들, 대학 강사들, 경영 교수들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걸 서면서도 어떻게 내고.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저도 제 동생 네? 아직까지도 사실 이 시간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근데 예. 정말로 어렵게 매번 자리 저도 없거든요. 아는 사람 중에 시간 강사분이 계신데 이분들 자기 거의 뭐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교도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차비랑 시간 그럼요. 엄청나게 써야 돼요. 버스만 하루에 3시간씩 타고 그래.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또 시간 강사도 아니고 겸임 교수였고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겸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가 산업 현장 실무에 있는 거를 학교와 연결시킨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실무 경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까다롭게 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시간 강사 하겠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니, 그럼 당연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요. 거고요. 네. 그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럼 법을 좀 잘 아셔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다. 오후에 또 분노했어. 내가 뉴스를 보고 알고 봤더니 알만한 사람이더구만.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 신정아 씨 사건 수사를 했더만. 그 신정아 씨 뭐 학력 민정 씨 위조 모르지? 나 알지, 사건을 알지. 알아? 수사를 직접 했었던 그 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정아 씨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 누드집 아닌가? 아니 그 누드 찍은 게 아니고 네. 그 노란 신문 있잖아요. 예. 노란 신문. 옐로우 페이퍼. 옐로우 페이퍼. 예. 그 노란 신문에서 네. 신정아 파문과 관련해서 워낙에 막 이런저런 막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보도를 했는데 네. 갑자기 그 노란 신문에서 예. 신정아 씨 누드 사진을 일면에다 게재해가지고 그래. 나중에 그 사과문 게재하고 이랬었어요. 누드집이 근데 아니고.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변양균 예.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이었죠. 행정관이었나 비서. 뭐 하여튼 보좌관이었던 네, 걸로 보좌관. 청와대 약간 근무한- 급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변양균 씨와의 이제 부적절한 관계가 논란이 되면서 변양균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논란이 됐고 마치 뒤에서 그러니까 연문을 이용해서 고위직들에게 접근해서 뭔가 국정을 뒤흔든 것처럼 요녀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었고 지금 되게 그때 여러 가지 저도 보도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정말 이제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닌데
그때 경복궁 뒤쪽인가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놓고 있었는데 네. 그게 무슨 아방궁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서 보도를 했었고 나라를 떠들썩하게 아방궁 만들었고 참 좋네 좋아하네 진짜. 그 와중에 이제 신정아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해외에서 취득했던 학력이 예일대 예일대 거를 위조한 네. 걸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구속까지 시켰던 거예요. 네. 구속까지 시켰고 당시에 사건 자체가 그 사건 하나로 투입된 검사가 무려 12명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황당한데. 한 사람의 그걸 밝히기 위해서 12명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구속 수사를 했고 결국엔 1년 6개월 실형까지 복역을 시켰고. 그럼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윤석열 검사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네. 보면 네. 윤석열 후보가 당시 중수부 검찰연구관이었고요. 그 중수부 검찰연구관은 윤석열, 윤대진 그 두 명이었는데 파견이 된 거죠. 서울 서부지검으로 파견이 돼서 수사팀에 합류를 했고 네. 당시 수사팀에는 유명한 분 많네요. 문무일 당시 중수 1과장. 네. 그리고 윤석열, 윤대진. 네. 그리고 서울 서부지검에서는 김호수 형사 5부장. 오. 문찬석 부부장 검사. 이런 사람들이 투입해서 12명이 이 당시 수사팀을 형성했고 야 기사 보니까 재밌는 거 많네요. 신정아 씨에 대해서 당시 네. 검찰이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 네. 법원이 기각을 했어. 이제 왜? 이건 업무방해,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라든가 이게 업무방해 혐의 안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때 검찰이 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네. 횡령, 알선수재,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가지고 그때 구속을 시켰다. 결국 구속을 시켰구만요. 되게 웃겼던 게 신정아 씨 같은 경우에 당시 했던 일이 교수도 했지만 또 미술계 큐레이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기억나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랑도 일이 굉장히 겹치는 흡사하네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는 저 사람이 뭘 몰라서 저렇게 성질을 내는구나. 참 딱하다 한편으로는 저런 상황으로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혼란을 겪어야 될까라는 게 우리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후에 신정아 씨 사건을 담당했어. 그럼 씨 대학에 교수 되기 위해서 학력 위조한 게 얼마나 엄중한지 누구보다 잘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요. 형 근데 신정아 사건 수사할 때도 검사 12명이었다며. 그럼 아래 것도 시키고 자기네들이 그때는 이거 아래 했겠지. 것이었어 그 중에. 아래 것이었어. 연구관이었어. 대학 연구관. 자기가 실무했던 사람이야. 파견된 거야. 그래도 수사팀에. 이거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라니까 자식. 알았어. 근데 그걸 다 떠나서요. 어. 신정아 씨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아무런 공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사실 실명이 공개가 되는 것조차도 네. 그때도 반대했던 아무런 공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어. 근데 수사팀만 12명이고 온갖 뭐 언론 보도니 뭐 해가 다 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그 사건에 집중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청와대 정책실장이 불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거였어.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치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있는 것처럼 뒤흔들었던 사실 사건이죠. 그때 보도의 형태는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국정농단이라고까지 나왔어요. 비선실세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사실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부정행위한 건 맞으니까 잘못했지만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었어 사실은. 그리고 신정아 씨가 나중에 책을 쓰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신정아 씨한테 흔히 말해서 찝쩍거렸던 그 인간들 중에 네. 당시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여기까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그 미술계 예술계에서 큐레이터로서 명성이 있었었고 어느 정도 미모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식으로 찝쩍거리는 남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캔들 정도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다루자면 네. 옐로우 페이퍼에서 끝났어야 될 일이었는데 그렇죠. 검찰 12명이 들어가서 그 일을 사건을 키웠구나. 조져가지고 빵 조져가지고. 결국 사람을 구속을 시켰고 그리고 정말 국정농단처럼 사건을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당연히 교수직도 박탈당했지. 당연히 교수직 박탈당했지. 그렇죠, 당연히죠. 그러니까 대학에서의 교수직에 있어 학력이라고 게 얼마나 중요하자라는 걸 모를 수가 없는 볼 사람이야. 수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또 오후에는 또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강사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 강사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리고 그렇지. 경영 교수는 또 시간 강사도 또 다르거든. 네. 저렇게 정말 온 시간 강사 경영 교수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성명들이 잇따르니까 조금 이제 악드가 있겠지. 그래서 근데 저는 오전에 차라리 화낸 게 윤석열 후보의 솔직한 어떤 그런 면을 보여줬다고 봐요. 거의 뭐 여기 있네요. 오후에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오후에 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진짜 이거였다니까. 아니. 나와 뭐 이거였어. 근데 오후에는 네.
아 저는 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자 조선일보가 오늘 썼죠. 네. 이재명 후보 아들이 네. 도박 예. 뭐 해가지고 해가지고 스포츠 도박이요. 그 이재명 후보가 사과문을 어떻게 냈습니까? 그냥 죄송하다 사과한다. 네. 그리고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 불찰이다. 아니 사과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앞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오전에 그렇게 승질을 내고 어제 오후에 김건희 씨가 사과라고 볼 수 없어요. 사과 그거는. 드립니다. 처음에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사과할 의향이 했다가 있다라 그랬다가 나중에 사과 드린다고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사과드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죠.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어. 박근혜 이후에 유체이탈합법을 처음 봤습니다. 이 정확한 워딩이 그거예요. 네. 뭐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과거 처신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국민의 기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 대선 후보 그런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김건희 씨가 사과 뭐 하여튼 그 사과 비슷한 그런 걸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송한데 본인 와이프 아닙니까? 네, 적절한 것으로 보여져요. 왜 자꾸 3인칭을 쓰는 거야? 잘한 것 같아. 대선 후보의 와이프, 네 와이프잖아. 자 오늘 방송에서 이제 같이 최강시사에서 같이 방송을 하는 그 시사평론가 이렇게 하고 같이 하거든요. 네네. 그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요? 그 평론 내가 하는 겁니다. 왜 본인이 평론을 하냐 이거지. 그렇지. 왜 시사평론가 밖으로서 왜 평론을 본인 배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사과해야 돼. 네. 내 아들이 뭐 했는데 하여튼 뭐 제 사과를 한 것은 뭐 하여튼 제 아들도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요. 제 아들도 미안해하고 있으니까 그 미안해하는 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면 사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요. 김건희 씨의 워딩부터 사과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과한다는 말은 니네들 몽땅 잘못 알고 있고 내가 무고하지만 그냥 씨발 내가 졌다 그냥 미안한 걸로 하자. 이 말이지 사과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과할 의향이 있다? 그거 역시 사과가 아니고요. 뭐 어디 사과를 도대체 아니 다들 뭐 사과하면 큰일 납니까? 어디서 배운 거야 사과를?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 대응 자체가 이를 키우고 있다라는 게 처음 어제 나온 게 예를 들어서 김종인 총괄위원장 같은 경우 대통령 뽑는 거지 대통령 부인 뽑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결혼 전의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또 여성 문제랍시고 또 이수영 공동선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그분은 내고 있는데 정말 진짜 형 같이 방송했던 사람이잖아. 사건 사고만 다뤘다 이 자식아. 아니 나 뭐 다뤘냐고 안 물어봤어 아직. 알았어. 하여튼 네. 근데 공동선대위원장인데 또 8년 전 결혼했는데 그 전에 일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히려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범죄 경력 있다, 전과 있다, 음주 전과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또 하는 거야? 또 꺼내는 거지.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잘못했다는 게 하나가 첫 번째로는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이미 지난 국정감사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거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YTN이 터트려줘서 고마운 거지. 이거 민주당에서 언젠가는 또 꺼낼 수밖에 없는 카드였던 거거든. 근데 어쨌든 그래? 결혼 전의 일이니까 이거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 결혼 이후에 2014년 14년도 있는데 라고 바로 들고 나왔거든. 그럼 뭐라 그럴 거야. 게다가 더 나가서는 이제는 아니 뭐 찾아보니까 저기 저 김건희 씨와 논란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허위 학력 말고 있잖아요. 학력 말고 다른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것 같다라면서 찌라시에 돌고 있는 얘기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형태의 찌라시를 받아보지만 그 찌라시에 기반해서 이 방송에서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거 안 하죠.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취재의 소스로 삼을 수는 있어요. 야 이런 얘기 돌던데 이거 어느 정도가 되는 거야? 사실 확인을 해보자. 주변에 뭐 기자들이나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언론이 취재에 나갈 수 있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그 찌라시를 그대로 직접적으로 인용을 해가면서 내가 보니까 뭐 김건희 씨라고 지금 잘못 알리는 사람들 뭐 어디 하와이 가 있는 누구랍디다. 그거 여기서 나온 거요? 네. 그런 얘기들을 마구 올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론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 순간부터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당의 공식 직함을 가진 사람들에서 나오니까. 이거 우리가 뭐 한두 번 겪습니까 이런. 근데 그걸 또 언론이 또 고스란히 받아주니까. 아니 나는 언론이 오늘 아침에 이제 다음 저 포털로 들어가서 뉴스를 봤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스텝이 잘못된 거야. 어제 김건희 씨가 전격 사과함으로써 윤석열 후보가 대국민 사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2002년 연설을 뛰어넘는 것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지랄을 써놨더라니까. 난 하나도 주목 안 되는데. 봐봐, 일단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됐잖아. 아니 언제부터 이게 전격 사과가 그리고 사과면 사과지 전격 사과는 뭐야? 앞으로 존나 달려가면서 사과하는 거야? 뭐야 씨발. 뭐 어떻게 하면 전격 사과인 거예요? 난 전격 제트 작전 이후에 전격이란 말을 그리고 제가 네. 봤을 때 김건희 씨가 네. 어제 연합뉴스 기자랑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렇게 앞에 있으면서. 네. 근데 김건희 씨 그 인터뷰 기사 중에서 기사 자세히 보면 TV에도 많이 나왔는데 네. 이 머리를 약간 풀어 해줬습니다. 예. 네. 약간 구미호 느낌 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네. 약간 그거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약간 의도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촉촉한 눈망울도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네. 굉장히 좀 어떤 그런 사과의 어떤 진정성보다는 내가 사과하는 그런 제스처 취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노린 어떤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언론에서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사과가 완성이 된 거야.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사과는 완성이. 그러니까 된 거야. 사과가 진정한 사과인가에 대해서 언론이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평가는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 같아. 사과했다. 네, 언론이 사과했다. 만들어 줘버리는 사과했다. 거야. 이래놓고 윤석열은 이제 대국민 사과 같은 거 안 해도 그냥 넘어갈 거 아니야. 아니 대국민 사과를 할 의지를 내비쳤다. 끝. 근데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없는 문제가 그리고 이게 사과한다고 범법 사실이 없어지냐고요. 시끄러봐. 왜? 형이 말 꺼냈잖아 지금. 형 지금 계속 말만 꺼내고 있잖아. 그래서 말하려고. 우리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나 혼자 얘기했냐? 설마 지분 많이 가져가서 뭐 월급도 많이 받아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 자식이 진짜. 야, 왜 이렇게- 지분은 어차피 네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화면에서 네 얼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화면 지분 따위 뭐가 중요해 그게. 중요하지. 가볍잖아 지금 이만큼. 왜 좋은 주먹을 놔두고 말로 하세요? 형은 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막 사는 놈이라지만. 근데 네. 지금 방금 이제 또 우리 지열이 형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수많은 어제 보도가 쏟아졌잖아요. 네. 야, 그 중에 네. 제가 어지간하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 또 뭐 하나 걸렸습니까? 에? 뭐 이게 눈에 걸렸습니까? 정말 희한한 보도를 하나 봤어요. 뭐죠? 어디죠? 중앙일보. 아니 저는 이거 뭐야? 저 단독을 달았어. 중앙일보 단독. 단독. 아 이거 기사 뭔지 알아? 단독 제목이 강찬호 기자가 쓴 거죠? 난전 실명을 얘기 안 했어. 아니 강찬호 기자가 저 2년 선배. 선배예요? 2년 단독을 달고 어떤 제목인 줄 아십니까? 뭡니까? 기사 내용 소개 안 해줄게. 네. 받지 말라는데도 받는 김건희 전화응대 보좌진도 없어.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데 왜 받아? 약간 이런 뉘앙스야. 약간 혼수질 느낌이네. 답답한 거지. 화난 거지.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전화를 막 팡팡 받는데 보좌진 니들 뭐 하고 있냐? 일단 전화 인터뷰를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그 왜 자꾸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 정도면 선거운동 아니에요? 아니 중앙일보 왜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네. 이런 거예요. 이제 인터뷰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정식 거죠. 인터뷰가 아니었다. 정식 인터뷰가 아니었고 그러면 전화를 그러니까 어쩌다가 받았는데 네. 그 기자가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그냥 끊을 수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띄엄띄엄 이렇게 막 이렇게 추구 뭐 다그치듯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그 부분만 딱 따내가지고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취지의 이 기사인 거고. 잠깐만요. 여기서 의문거리 하나. 나 진짜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왜 단독입니까? 이게 단독인 이유가 있어. 이게 왜 단독이죠? 이거를 물어봐서 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단독은 정말 강 선배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그만큼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쪽과 가깝게 얘기를 물어봐서 네. 어떻게 이 인터뷰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 사실 파악을 했다라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근데 기사 제목은 또 의견이잖아요. 이게 단독이란 타이틀을 달았는데 단독이 마치 이런 거네. 단독 양지열 그는 오사카 출신이었다. 이건 단독이 될 수 있어. 오랜만 우리가 최근에 그 얘기를 안 했네. 네, 뭐야? 양카무라.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단독 양지열
왜 그는 거의 없다에 죽방을 치지 않는가? 이건 단독이 아니잖아. 이게 무슨 단독이야? 이건 그냥 의견이잖아. 단독 의견이라서 단독인 거야? 그 안에 기사의 팩트가 팩트를 보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네. 국민의힘에 가깝게 취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라고 보이는 내용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 전화를 그러니까 정말로 정식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우연히 연락이 닿았는데 연락이 닿은 김에 기자가 물어보는데 그냥 끊을 수가 없어서 다그치듯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몇 마디 대답한 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제 마치 인터뷰처럼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게 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단독이다. 근데 약간 그리고 더해서 네. 거기에 더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나는 되게 이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 싶은 게 뭐냐면 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좌진도 안 두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를 못 하고 있느냐 하면서 뭘 까냐면 김혜경 씨에게 전화를 하려면 정말 전화 한 번 하기가 진짜 어렵다. 여기저기 거쳐야 되고. 진짜 의도는 여기구나. 그러니까 김혜경은 이렇게 보호를 해주겠으면서 왜 국민의힘은 이렇게 보호를 안 해주고 있느냐라는 건데 네. 사실관계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각 당에도 네. 이게 뭐냐면 담당 기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취재 시스템은 김혜경 씨에게 전화할 수 있는 기자들은 많이 있어. 네. 쉽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 취재 기자니까 전화하려면 연락이 안 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네. 두 번째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김건희 씨를 방치했을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야. 방치를 뚫고 나간 거지. 아니 무슨 그게 소리야. 아니고 네. 실제로 그냥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선대위 차원에서 김건희 씨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니까. 그렇지, 못하는 게 거꾸로야. 아니라 거꾸로야. 안 안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돌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빨리 김건희 씨를 선대위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 아니 관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붙이겠지. 근데 왜 못 붙일까? 안 붙은 거지. 못 붙이게 하는 거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이거는. 윤석열 후보 본인도 관훈 토론에서 처음에 말 끊을 때 인정을 했어. 그리고 인터뷰를 안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응했다. 라면서 왜곡된 보도가 됐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주장이죠, 그건 어디까지나. 주장인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조차도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니까 했다. 자기 자격을 해놓고 나서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이분 말씀 솔직히 어제 그 횟수 아세요? 3,326번? 그게 뭐예요? 뭔지 아십니까? 저기 관훈 토론에서 윤석열 씨가 도리도리한 횟수를 누가 셌대요. 카운터를 가지고 센 거야. 딸깍딸깍. 야, 근데 그 관훈 토론에 다시 보니까 네. 속도가 진짜 빠르더라.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전에 봤던 때랑 이렇게 쓰는데 네. 이 거의 뭐 완전 이게 테크노 댄스야. 근데 여러분 테크노 댄스 아세요? 테크노? 네, 관훈 토론도 관훈 토론인데 네. 아까 얘기한 네. 어제 한국노총 간담회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승질 낼 때. 어. 그때 보통 사람이 승질 내면은 그거 확인 좀 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도리도리. 확인 좀 하고. 이거 그냥 생각난 건데요. 그 닭을 비롯한 닭을 뭐지? 닭이 무슨 조류. 류지? 아니 조류. 가금류. 가금류들이 고개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걸을 수가 없잖아. 걔네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나오나? 부적절한 비유였고요. 이건 거의 없다 혼자 한 얘기입니다. 아 그냥 검찰 관계자 생각이에요. 여러분 네. 특히 이건 거의 없다 단독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없다 단독이에요. 분명히 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부분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게 네. 재직증명서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좀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왜 이게 재직증명서가 굉장히 많이 이상하다. 네. 이 재직 연월에서 2005년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재직증명서 번호도 이 다르다, 이상하다. 이 기존에 게임협회에서 배부했던 거랑 많이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무서 위조가 되려면, 문서 위조가 되려면 내용이 이게 거짓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거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을 해줬으면 문서 위조다라는 말씀까지 설명을 어제 이제 시청자분들께 어쨌든 드려야 되니까 변호사니까 드렸고, 근데 이게 김건희 씨 말이 이상한 게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오래전 일이라 몇 년 전 일이라 기억에 착오가 있어서 잘못 기재한 것 같다고 분명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듣고 난 딱 떠오르게
재직증명서는 본인이 적는 게 아니라 발급을 해주는 건데 그렇죠. 왜 착오로 기재했다라고 하지? 이상하다. 왜냐면 본인이 만들었거든. 그걸 어떻게 알아? 어? 그걸 어떻게 알아? 나라면 그랬을 것 같다고. 아니 이거는 의혹이에요. 네가 그렇게 팩트처럼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예. 혹시 그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다음부터 여기 표지판 하나 만들어줘요. 비팩트 존이라고 여기. 나 여기서 얘기할래 그냥. 노팩트 존에서 아니야, 얘기하고 싶어 근데 그냥. 지금은 내가 너를 구해준 거야. 왜냐하면 네. 그냥 그러면 어. 그 화살촉처럼 어. 그런 거 하나 쓰고 쓰고 올까, 그냥? 대갈촉. 얘들아 형 얘기 좀 끝내자. 아, 그래 오케이. 근데 그 의혹이 혹시 정말로 진짜일까 싶은 게 뭐냐면 네. 이제 그 얘기 그런 식으로 우리 협회에서는 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데 뭐 재직증명서가 아니라 지난 일이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나와야 되는 그렇죠, 것도 재직증명서로 쓴 경력증명서죠. 것도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에 발급해 준 사람으로 된 임모 사무국장 그 사무국장도 어제 인터뷰를 했어요. 네. 나 그런 거 안 해줬다. 네. 나 왠지 맞는 얘기한 것 같아. 그러면 거의 업다의 추측이었어요. 거의 업다는 아까 추측한 겁니다. 킹리적 가심에 예. 의한 그냥 추측이었습니다. 추측한 예. 진짜로 이거 그냥 다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직을 제가 좀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꽤 많이 해봤습니다. 이직을 할 때 항상 전 직장으로부터 네. 증명서를 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증명서 좀 떼주십시오. 보통 이제 아는 사람 없을 때는 네. 근데 보통 이제 다 아는 사람이 명색이 국장이었는데. 그럼. 떼줘. 음. 그러면 알았다고. 음. 그 다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증명서를 떼줄 때 그 다 자료 보존합니다. 어디 언제 떼줬다고 하는 거. 당연하죠. 그 금방 나와요. 네, 그럼요. 전산에 나와 네, 있어요. 근데 그쪽 담당자가 모른다 그러면은 네. 진짜로 이상한 거야. 모른다고 말하기 전에 전산 한번 안 뒤져봤겠냐고. 네. 아니 사무국장 두 사람이 나왔어요. SNS에 본인이 이거는 모른다는 얘기했고 거기에 발급해준 사람으로 이름이 적힌 사람도 나 이거 해준 적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말을 하는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얘기 같은데 착오라서 잘못 기재한 것 같다라고 했어요.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몇 년이 지났다는 것도 되게 웃긴 게 2007년도에 제출하면서 2005년도까지 직장 다닌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1년 6개월 지났는데 뭘 몇 년이 지나. 이건 착오로 기재했다는 여기가 나는 이게 모르는 사이에 자백한 거 아닌가 싶어. 이게 우리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저희가 물건으로 대신 표현을 하도록 하죠.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뭐 하는 거야? 양변님의 핸드폰 케이스인데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여러분? 이거 위조입니다. 짝퉁이에요. 짝퉁. 위조. 이거 들고 있어. 이것은 정품. 정품. 이것들이 진짜 이건 뭐? 위조. 이건 위조가 아니라 가품이라는 거야, 가품. 진짜. 우리가 고발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이용한 거예요. 사실은 양변님은 정품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정품이에요. 아까 이거 붙일 때, 네. 야 이거 차이가 나더라. 차이 나지 그럼. 왜냐면 네. 이 정품 봐요. 딱 붙잖아. 그렇지. 떼기도 어려워. 잘안 떼죠. 근데 저쪽은 저쪽은 잘 안 붙더라고. 무슨 야 이거 무기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알았다. 중요한 건 하여튼 야, 쓸모가 있네 근데. 그치. 중요한 거는 네. 진짜 그러면 좋아요. 다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공소시효 지났다고 하더라도 네. 진짜 만약에 위조한 거라면 네. 누가 어떻게 위조했는지 분명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밝혀야죠. 있고 밝혀야 되고 이거를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될 거고 근데요. 정말 이 위조 가지고 아니 윤석열 총장 시절에 얼마나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 명백하게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어제요 송작가 TV인가요?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 그거는 하지 마. 왜? 그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 오케이. 건 찌라시 수준인 거고 그게 물론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검증이 돼서 밝혀지면 저희가 우리가 사갈게요. 얘기 안 해도 예.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거기 이제 위조된 걸 보면 기간이 재직한 기간이 3년 1개월로 돼 있어요. 네. 아주 절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들고 나왔지만 그때 2007년도 당시에도 그래야 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수원여대의 모집 요강
겸임 교수 모집 요강에는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아 그래서 3년 1개월이야. 야 거기 야. 야 1개월이나 더 쓰셨네. 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그때 2007년도 아마 대학 모집 요강은 웬만하면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2007년에도 3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3년 1개월이라고 했으면 정말 꼼꼼하지만 그렇게 꼼꼼하면서 2005월이라고 쓰는 바보 같은 실수도 있고 2005월. 그러니까 진짜 네. 참담한 거죠 사실은. 사실 저도 그 국장으로 있으면서 신입 경력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뭐 자기 이력서, 자기 지원, 자기 소개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뭐 자기 소개서 같은 경우는 뭐 몰라도 그 이력서에 오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안 보고 바로 탈락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네. 정말로 기본이거든요. 완전 기본. 이거랑 면접 시간에 안 늦는 거. 네. 이거 두 개는 완전 센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네. 일단 그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저 보내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네. 거고. 그 지원 자기 이력서에 네. 오타가 있다. 이거 무조건 탈락이에요. 당연하죠. 제가 또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또 이제 회사에서 팀장급으로 일하면서 이력서 많이 봤어요. 네. 정말 골 때리는 이력서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이력서라도 오타가 있는 건 잘 없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자기가 써놓고 계속 보거든. 보기도 하고 한글이 기본적으로 알려주잖아. 한글. 그렇죠. 그렇죠. 밑에 빨간 줄이 가잖아. 네. 이게 네이버 문서로 작성을 하든 구글 문서로 작성을 하든 맞춤법이 틀리면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네.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건 어디서 통째로 떠왔거나 아니면 하나를 만들어 놓고 계속 복사 붙여넣기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무성의했거나. 그렇죠. 무성의했거나. 근데 진짜 그 부분은 몰라 강제 수사는 불가능하겠죠.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예. 그리고 누가 나서기도 않겠지만 네. 좀 자세한 부분까지도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강제 수사가 들어갈 수 없으면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대선 후보한테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언론이 중간에서 차단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개 같은 기사 하나 쓰면서 전격 사과는 지랄하고 잡아요. 아니 근데 네. 아까 양변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 이수정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많이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네.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됐다고 망가져요 벌써. 아니 근데 그게 네. 이런 거예요. 저는 만약에 어떤 위기라든가 어떤 불리한 어떤 사안이 불거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흔히 말해서 대선이라든가 정치 선거 기간일 때 참모들이라든가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그러는 걸 보고 판단을 한다고 봐요. 근데 이게 반론이라든가 이게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이수정 교수가 김현정이 뉴스쇼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제가 이동하면서 들었는데 정확한 워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약간 거친 말을 2번 정도 할 뻔했어요. 운전하면서. 첫 번째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사고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욕할 뻔했다고. 그래서 일단 욕을 한번 할 뻔했는데 네네. 두 번째는 이수정 교수 인터뷰를 보면서 와, 이 양반 좀 그래서 거친 말이 나올 뻔. 왜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 씨 관련해서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 네네. 근데 다 뭐 수사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은 뭐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말을 갑자기 아니 그 궁금증이 드는 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유한기 씨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뒀냐. 빨리 구속시켰으면 이 맥락이 갑자기 유한기로 가. 빨리 구속을 시켰으면 그 사람 안 죽었을 거 아니냐.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다. 그게 이 이슈가 있는데 나는 이게 정말 궁금한데 왜 자꾸 김건희 이슈를 가냐. 그리고 YTN 기자는 왜 갑자기 YTN 김건희 인터뷰를 하냐.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왜 YTN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니까 다 음모라는 그러니까 거야. 인터뷰 지금? 제가 들으면서 이게 인터뷰가 맥락이 있고 반박이나 반론을 하려 그래도 그건 그렇지만 이건 오케이 인정하고 근데 이렇게 가야 되잖아. 약간 기승전 뭐 대장동 갑자기 이거 막 그 뉴스쇼 인터뷰로 들어보세요.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논리에 메뚜기 점프를 하셨구나. 없어요. 아니야. 그게 뭐냐면 이른바 이제 윤석열 후보도 얘기한 게 어제 김은겸 전 대변인, 김은겸 현재 의원이 뉴스공장에 나가서
어제 이제 참 하루 종일 논란이 된 건 오빠. 오빠. 네. 오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YTN 기자에게 너도 털면 네. 안 털릴 것 같아? 했다라는 그 얘기를 김의겸 의원이 한 거잖아요. 김의겸 의원이 그 얘기를 한 이후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거 여권 기획이다. 여권에서 네. 기획을 한 거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맥락 하에서 그걸 지원 사격 한 거구나. 그 맥락 하에서 이수정 교수도 이런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이건 제쳐두고 왜 김건희한테 지금 시선들이 다 쏠리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수정 교수 인터뷰에서 이수정 선대위원장 인터뷰에서 제일 걸렸던 부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서 뭐가 일이 돌아가는 걸 보면 세상을 웬만하면 안다. 정확한 워딩 이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20년을 했는데 그러면 세상이 흘러가는 게 상당히 좀 눈에 보인다. 그것이 알고 싶다 20년 한 거랑 세상이 흘러가는 거랑 그러면서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댓글들 반응이 폭발적인 걸로 봐서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 전문에 네. YTN 그 인터뷰 하는 거 얘기하면서 네. 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이게 맥락상 이상한지 안 한지 들어보세요. 네. 갑자기 몇몇 언론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하고 집중적으로 쥐몰이를 해서 결국은 요상한 영상을 목을 막 뒤에 누르고 도망가는 영상을 찍어서 그래서 그게 터지니까 네. 온 어텐션은 네. 다 김건희한테 다 가 있지만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두 유 씨 마지막 통화자가 누구인지가 더 궁금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 뭐냐면 네. 여기 두 이슈 중에 유한기 이제 극단 선택하고 네. 유한기 본부장인데 그래서 유한기 본부장이 마지막에 통화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몰라요. 김현정이 물어봐요. 통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아니 그거 모른다고. 그럼 왜 궁금해? 추정이라는 거지. 아 진짜 방송 막 하시더라고. 그럼 이분 말씀에 따르면 기자들이 가서 자 저희 사진 찍게 김건희 씨 뒷목 잡고 좀 찍어 눌러주세요. 이래가지고 연출한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기서 팩트가 하나도 안 맞는 게 뭐냐면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된 이 학력과 관련된 의혹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YTN에서도 수차례 연락을 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기자가 당황했다라는 거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고 팩트 TV도 스스로 밝혔잖아요. 그리고 YTN하고 더 팩트하고 안 친해요. 기자들도 안 친하고요. 언론사들 기자들끼리라고 해서 무슨 뭐 이렇게 다 짬짬이 됐고 이런 것도 아니고 성격도 그 경향도 다르고 YTN 더 팩트 그리고 오마이뉴스 다 제각각이고 어디 다른 언론들에서 그러면 한쪽으로 짜가지고 몰아갔나요? 몰아간 것도 아니고 아까 거의 없다가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오히려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들은 어떻게든지 이건 막느라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하죠. 거기에 그리고 무슨 댓글들이 동원이 돼 이 사안에 대해서 댓글을 동원할 사안이야 이게. 그리고 아니 김건희 씨가 YTN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지금 불거진 거 아니냐? 그렇지. 라고 물어요 김현정 앵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진짜 가관이야. 뭐래? 아 왜 하필이면 이번에 했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했냐고. 김건희 씨가 인터뷰를 한 거라니까. 근데 이주정 교수는 그거 왜 하필 이번에 했냐고. 그리고 YTN은 왜 갑자기 김건희 씨한테 지금 이 타임에 유달리 관심이 생겼냐고. 그게 아니고요. 기자들은 옛날부터 계속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들이 관심을 계속 가졌죠. 그렇죠. 근데 인터뷰를 안 해왔던 거죠. 안 해왔다가 운 이번에 좋게 걸린 거잖아. 운 좋게 뉴스버스가 그건 진짜 운이지. 운이었던 거죠. 그건 진짜 운이지. YTN 기자도 이 정도까지는 얘기도 될 거예요. 저도 뭐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것만큼 자세한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도 들은 얘기는 있지만 YTN 한 가지는 확실해요. YTN 기자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우 앵커가 진행하는 거기까지 갔다가 사전 약속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라고 해가지고 튕겨 나왔잖아. 튕겨 나온 거 가지고 계속 컨택을 해왔다니까. 그걸 가지고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약속도 없이 찾아와서 마치 사생활 침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보도를 했었죠.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하여튼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들이 오늘 아침에 일제히 보도를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 그 도박 사실에 대해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잽싸게 또 여기 어디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뭐라 그랬냐 그러면 김건희 씨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 행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걸 어떻게 뭐 사실을 조금 틀거나 왜곡하거나 덮는 식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걸 터뜨리자라고 방법을 선회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잘못했죠. 잘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
일종의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계속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네. 니들도 잘한 거 없잖아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래 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실제로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으니까 네. 잘한 거 없죠. 네. 잘못했죠. 근데 문제는 개인의 일탈의 문제와 네. 지금 김건희 씨에게 제기된 의혹은 이게 다른 사회의 공적인 문제를 건드렸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문서 위조나 업무 방해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거고요. 네. 도박은 선량한 풍속을 위반했다라는 범죄가 이게 되는 간단하게 겁니다. 말해서 연예인들이 사고치고 TV에서 안 나오고 자숙하는 기간 있잖아요. 그리고 대중들이 그 연예인을 용서해주는 기간 있지 않습니까? 뭐 해외에 나가서 도박을 했다. 그 앞에 불법 도박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런 거지. 불법 도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활동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물론 잘못했지. 하지만 양배님이 말한 대로 그거는 지 잘못인 거고 그렇지. 지만 누구에게 피해를 끼친 건 아니란 거예요. 더 그렇죠. 쉽게 말씀드려서.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려면 자기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서 그렇지. 선량한 사람들 돈을 벅벅 긁어가지고 스포츠카 막 빵빵 사고 이러면 남한테 피해를 준 게 맞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얘기를 저희 제작진에서 지금 짚어주는데 네. 500만 원 도박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게임 머니로 500만 원이고요. 실제 금액은 12만 원 정도. 저게 근데 풍속을 벗어나는 도박에 근데 들어갑니까? 12만 김재원 원이? 최고위원이 네. 순서만 바꾸면 맞는 말이긴 하네. 왜? 왜냐면 차원이 다른 범죄잖아. 아 김건희가. 앞뒤만 바꾸면 맞는 말이네. 근데 야, 말 저거 교묘하게 하셨네. 야 저거 나는 진짜 중요한 게 네. 야, 저 생각해 보니까 음. 나도 그 무슨 저 뭐냐 그저 고스톱 치는 게임 네네네네. 게임 머니로는 난 한 4억 정도 굴린 적도 있거든. 형 억대 도박했네. 억대도 있거든. 왜냐면 나 몰랐어. 몰랐으면 나도 그 뉴스를 관심 있게 봤는데 네. 그게 게임 머니 500만 원이었지 실제 돈 500만 원이 게 아니라는 걸 몰랐어. 나도 몰랐어요. 나도 지금 여기 댓글 보고 알았어. 아니 잠깐만. 막고머니? 이러면 약간 얘기가 달라져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아니 게임머니 500만 원 쓴 거가 30살 우리나라로 30살에 게임머니 500만 원 실제 우리 돈으로 12만 원 정도면 이게 그렇게 죽일 죄야? 12만 원은 거의 다 쓰지 않나? 12만 원은 네. 핸드폰 게임 아이템 사느라도 써. 그럼. 네 예전에 그 아이폰 처음 샀을 때 그 뭐죠 무슨 칼싸움하는 게임 있었어요. 그거 겁나 재밌어. 아, 그거 뭔지 알아. 그 언리얼에서 만든 엔진을 만들어. 그거 너무 재밌는 거야. 기사 결투하는 거야. 근데 거기 가면은 진짜 새끈한 갑옷이 하나 있거든요. 갑옷이 너무 입고 살 싶은 수밖에 거야. 없어 그거. 그런 걸 돈 주고 사는구나. 안 해보셨죠? 안 언리얼 해보죠. 게임. 전 카트라이더를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빡쳐서 사게 돼. 빡쳐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아주 재밌는데. 민 기자님. 네. 당신 카트에 안 들어가잖아. 사이즈가 안 되잖아. 무슨 카트라이더의 네. 제 별명이 네. 곰돌이로 돼 있습니다. 곰돌이가 뜨면 전주 아세요? 떼떼떼. 아 이거 돈을 주고 사는구나. 알겠으니까 그 멜로디 이렇게 불결하게 만들지 마요. 이게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뉴스라는 제목을 단 취지가 그러니까 언론들에서 사람들 착각하게 만드는 잘못된 정보를 걸러서 제대로 된 게 그렇죠. 뭔지를 전달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려 놓고도 네. 저조차도 속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저도 꼼짝없이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이면 이건 좀 과하다라고 크네. 분명히 말씀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데 야 제작진 그거 확실히 맞는 거야? 12만 원인 거? 바로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 좀 댓글만 한번 보고 바로 검색, 주지 마시고. 예, 네. 검색 한번 해봐줘요. 왜냐하면 저희도 오버낼 수 있으니까. 그게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진보 커뮤니티 몇 군데 봤었는데 12만 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사실로는요. 이거는 뭐 저희가 오늘 네. 안 되면 다음 주 화요일에도 꼭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봐 주세요. 진짜 얘기가 너무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500만 원과 12만 원은 완전히 다른 얘기야 이거는. 아니 30살 대한민국 남성이 12만 원 정도를 쓴 거 가지고 이거를 무슨 차원이 다른 범죄라고 얘기를 내가 저기 뭐야 시골이래. 저 순천 내려갔다가 우리 조카한테 핸드폰 가지고 놀라고 준 적 있어. 받아보고 나니까 저기 뭐야 현질이 한 20만 원 됐더라고. 구속시켜라. 어디 삼촌 핸드폰으로. 그래서 내가 걔 엄마 아빠한테 40만 원 뜯었어.
두 배로 뜯었어. 애를 혼내야 버릇을 고쳐놔야 이런 앞으로 이런 일이 쌩날 없다. 강도 같은 놈. 그러네. 지금 조선일보 기사에 그게 애매하게 돼 있네요. 그죠? 확실하게 안 돼 있죠. 확실하게 안 돼 있네. 야 이거 진짜 뒷골 땡겨.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조금 더 어떻게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일보 기사가 여러 얘기를 해놔가지고 제목이 이재명 장남 상습 불법 도박 500만 원 땄다 글 남기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글을 남겼다고. 글을 했죠? 남겼다는 거예요. 500만 원을 땄다고. 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사람들도 조선일보 기자도 확실히 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에 땄다는 말이 있더라. 있더라라고 글을 옮긴 거예요. 맞아, 나도 그 기사 봤는데 네. 그 정도에서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까지만 해놓고 벌써 지금 여기 야당 최고위원이 벌써 이런 성명을 밝혔잖아. 이건 몰고 가려는, 그러니까 양몰이를 하려는, 양몰이? 쥐몰이. 쥐몰. 그래. 어쨌든 이거 지금 몰아가려는. 너 양이 좀 입에 붙은 거 같아. 약간 입에 붙었네 이게. 좀 심하게 붙은 거 같다. 어쨌든 이거 몰아가려는 액션 이게 순차적으로 하여튼 이거는 들어가는 거잖아. 좀 더 지금. 확인이 필요하고요. 사고황 전개를 좀 봐야겠지만 좀 검증을 해가면서 추후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네.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걸로 덮어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그래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사과해야 아니 되고, 막말로 본인도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실제 돈 500만 원을 가지고 도박을 했어도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차원이 다른 문제. 어느 쪽이 차원이 차원이 다른지 모르겠다만 어. 네. 그리고 김재원 최고의 말을 앞뒤로 바꾸면 앞뒤만 바꾸면 돼. 주어 돼요. 서술로만